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여옥 대위. 기억하시죠? 지금 화면에서 저희가 비춰드렸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청문회 당시 조 대위가 7가지 거짓말을 했다며 내용을 공개하고 처벌 촉구에 나섰습니다. 자,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강경석 기자. 네. 조여옥 대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의 행적을 사실은 알고 있는 그런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 거짓말 내용 어떤 겁니까? 안민석 의원이 이제 오늘 페이스북에 공개한 7가지 비밀이라는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 네. 언론 인터뷰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의무동에 있었다고 했는데 네. 막상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했다. 네. 그리고 또 의무실장이 이 인터뷰를 보고받고 지시했다라고 증언했다. 그리고 또 청문회 오전에 이 의료용 가글의 용도를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하더니 또 인후통에 쓴 네. 거라고 했다. 이런 7가지 그 의혹들을 쭉 제시를 한 건데 네. 사실 지금 조여옥 대위가 청와대 그 당일에 이제 근무한 장소에 대해서 이제 그 추궁들이 오갔던 건데 네. 의무동과 이제 의무실의 차이를 놓고 완전히 혼선이 다르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무동은 대통령을 진료하는 장소이고 의무실은 청와대 직원들을 진료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말은 비슷하지만 저기 실이냐 동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이어졌고, 네. 다만 이제 검찰이 최근에 이제 그저께 발표했던 그 수사 결과를 보면 조여옥 대위가 사실상 그 관저에 출입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관저에 들어가서 의료용 과글을 전달했던 간호장교는 다른 장교였습니다. 어허. 안민석 의원은 당시 2016년 말에 저 조여옥 대위가 미국 텍사스에서 연수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연수지까지 찾아가서 청문회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네. 실제로 본인이 미국에 가는 그 과정을 보였죠. 예. 자신의 페이스북에 낱낱이 공개할 정도로 네. 공을 들였던 인물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실상은 사실상 조금 벗어나 있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로 지금은 판명이 났습니다. 조여옥 대위의 청문회 당시 그 음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무동에 근무한 게 맞다고 그랬었죠. 이제 의무실에서 지난번에 의무동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의무실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왜 의무동이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기억하게 됐고 4월 따라서 16일 날 그전에는 의무실에 근무했었습니다. 뭔가 이 박 전 대통령의 위치에 대해서 보호를 하려는 듯한 오락가락하는 진술들 때문에 청문위원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안 의원이 주장한 이 조 대위의 또 다른 거짓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의무실장이 태반주사, 배곡주사, 감초주사 이런 것들을 대통령한테 처방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직접 주사를 놓은 건 조 대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처방이 있는 한 제가 처치를 했습니다. 네. 직원들 중에 맞은 사람이 10명이네고 이 많은 양이 다 거의 대통령에게 그 처방되고 주사로 놓아지고 그랬다는 걸로 보면 되죠. 대통령에게도 놓고 직원에게도 처치를 했었습니다. 네. 자, 저 부분은 뭐가 포인트입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7가지 거짓말이라고 안민석 네.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7가지가 다 거짓말은 아니고 약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인데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저겁니다. 그 의무실장은 당시에 태반주사, 배곡주사 이런 거는 대통령이 주로 그 처방을 받으면 줬다. 대통령에게 주로 처방이 됐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조여옥 대기 얘기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들도 맞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태반 주사, 배곡 주사 이런 그 주사를 대통령이 이제 맞았다는 것이 지난번에 최순실 사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것을 대통령한테만 처치한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맞았다는 거고는 이제 좀 완전히 결이 다른 건데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태반 주사, 배곡 주사, 감초 주사를 청와대 그 병원실 직원들이 받았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건데 네.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 대통령에 집중되는 이런 시선을 갖다 많이 물타기를 한 거죠. 네. 저 부분은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민석 의원이 제 생각으로는 그 7가지 거짓말을 거짓말로 단정하면서 하는 것은 자기 정치하는 좀 느낌이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이냐 아니냐보다 이 논란이 될 만한 부분,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또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요,
이 안민석 의원은 조 대위가 답변하는 태도와 방식을 철저히 교육을 받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영상에는 조여옥 대위의 답변 태도와 모습을 좀 유심히 보면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네, 그렇습니다. 탄tum가글입니다. 네, 대통령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렸어요.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처방이 있으면 전달드렸습니다. 시술을 한 달에 한 번 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그 약은 보통 목이 아프거나 감기, 목감기가 걸렸을 때 처방돼. 그러니까 태도 자체가 굉장히 성의 없고 뭔가 이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그 청문회장 현장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군인 신분이다 보니까 조금 네. 절제된 답변들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저도 분석이 처음에 있었고, 그렇게 느꼈죠. 또 한편에서는 미리 사전에 교육을 받고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네. 논란들이 있었는데 또 실제로 현장에 그 다른 그 간호장교 한 명, 그 국방부 관계자 한 명 네. 이런 어떤 그 군 관계자들이 청문회장에 있는 게 나중에 밝혀지면서 그렇죠. 사복을 입고 있었죠. 논란이 되긴 했었거든요. 네. 아마 뭐 진실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8번째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번째 순서 이분과 또 함께 해보겠습니다. 조여옥 대위의 청문회 당시 그 음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무 동에 근무한 게 맞다고 그랬었죠. 이제 의무실에서 지난번에 의무 동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의무실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왜 의무 동이라고 답변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했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기억하게 됐고 4월 따라서 16일 날 그전에는 의무실에 근무했었습니다. 뭔가 이 박 전 대통령의 위치에 대해서 보호를 하려는 듯한 오락가락하는 진술들 때문에 청문위원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안 의원이 주장한 이 조 대위의 또 다른 거짓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의무실장이 태반 주사, 배곡 주사, 감초 주사 이런 것들을 대통령한테 처방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직접 주사를 놓은 건 조 대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처방이 있는 한 제가 처치를 당일에 이제 근무한 장소에 대해서 이제 그 추궁들이 오갔던 건데 네. 의무동과 이제 의무실의 차이를 놓고 완전히 혼선이 다르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무동은 대통령을 진료하는 장소이고 의무실은 청와대 직원들을 진료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말은 비슷하지만 저기 실이냐 동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그 논란들이 굉장히 이어졌고, 네. 다만 이제 검찰이 최근에 이제 그저께 발표했던 그 수사 결과를 보면 조여옥 대위가 사실상 그 관저에 출입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관저에 들어가서 의료용 과글을 전달했던 간호장교는 다른 장교였습니다. 어허. 안민석 의원은 당시 2016년 말에 저 조여옥 대위가 미국 텍사스에서 연수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연수지까지 찾아가서 청문회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네. 실제로 본인이 미국에 가는 그 과정을 보였죠. 예. 자신의 페이스북에 낱낱이 공개할 정도로 네. 공을 들였던 인물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실상은 사실상 조금 벗어나 있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로 지금은 판명이 났습니다. 했습니다. 네. 직원들 중에 맞은 사람이 10명이 내고 이 많은 양이 다 거의 대통령에게 그 처방되고 주사로 놓아지고 그랬다는 걸로 보면 되죠. 대통령에게도 놓고 직원에게도 처치를 했었습니다. 네. 자, 저 부분은 뭐가 포인트입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7가지 거짓말이라고 안민석 네.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7가지가 다 거짓말은 아니고 약간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인데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저겁니다. 그 의무실장은 당시에 태반주사, 배곡주사 이런 거는 대통령이 주로 그 처방을 받으면 좋다. 대통령에게 주로 처방이 됐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조여옥 대기 얘기에 따르면 청와대 직원들도 맞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태반 주사, 배곡 주사 이런 그 주사를 대통령이 이제 맞았다는 것이 지난번에 최순실 사건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 여기서 대통령한테만 처치한 거하고 다른 사람들이 맞았다는 거고는 이제 좀 완전히 결이 다른 건데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태반 주사, 배곡 주사, 감초 주사를 청와대 직원들이. 병원실 직원들이 받았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건데 네. 여기에서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한 조여옥 대위 기억하시죠?
지금 화면에서 저희가 비춰드렸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청문회 당시 조 대위가 7가지 거짓말을 했다며 내용을 공개하고 처벌 촉구에 나섰습니다. 자,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강경석 기자. 네. 조여옥 대위.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의 행적을 사실은 알고 있는 그런 인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 거짓말 내용 어떤 겁니까? 안민석 의원이 이제 오늘 페이스북에 공개한 7가지 비밀이라는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 네. 언론 인터뷰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에 의무동에 있었다고 했는데 네. 막상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했다. 네. 그리고 또 의무실장이 이 인터뷰를 보고받고 지시했다라고 증언했다. 그리고 또 청문회 오전에 이 가글, 의료용 가글의 용도를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하더니 또 인후통에 쓴 네. 거라고 했다. 이런 7가지 그 의혹들을 쭉 제시를 한 건데 네. 사실 지금 조여옥 대위가 청와대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사실 대통령에 집중되는 이런 시선을 갖다 많이 물타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민석 의원이 제 생각으로는 그 7가지 거짓말을 거짓말로 단정하면서 하는 것은 자기 정치하는 좀 느낌이 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짓말이냐 아니냐보다 이 논란이 될 만한 부분,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또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요, 이 안민석 의원은 조 대위가 답변하는 태도와 방식을 철저히 교육을 받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영상에는 조여옥 대위의 답변 태도와 모습을 좀 유심히 보면서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네, 그렇습니다. 탄tum가글입니다. 네, 대통령께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렸어요.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처방이 있으면 전달드렸습니다. 시술을 한 달에 한 번 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